안녕하세요. 게임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2022년 고1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18번 목적이었죠. 주제를 보니까 학급 파티에 아무 음식이나 가져와서는 안 되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급 파티가 will be held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수동태를 사용했네요. 왜 수동태를 사용했다? 앞에 있는 파티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져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거죠. 그럼 언제 열리는데요?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열릴 거래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이들이 파티에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가져올 수 없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들은 가지고 올 수 있대요. 뭘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사탕류, 포테이토 칩, 비스킷, 케이크스, 드링크스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대요. 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대절을 요청하고 있대요. 얘는 접속사 reques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안 된대요. 뭘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첫 번째 home cooked라고 해서 집에서 요리된 건 안 돼요. 또는 prepared food, 준비된 음식도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또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모든 음식은요, 와야 돼.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sealed packet이라고 해서 밀봉된 상태로 와야 됩니다. 개봉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조건이 붙어요. 뒤에 with가 들어가죠. with 들어가고 여기 명사 들어가네요. 그리고 뒤에 지금 listed pp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유명한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럼 pp를 쓸 경우는 명사랑 수동관계일 때. 자, 그리고 만약에 명사랑 능동관계일 때는 ing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with 분사 구문은 수동관계일 때는 뭐뭐 된 채로, 그리고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능동관계일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명사가 뭔데요? 성분이잖아요. 성분 입장에서는 기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에 이 성분들을 다 기입해서 밀봉된 상태로 보내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볼게요. 과일하고 채소는 환영이 되어진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환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거죠. 어떤 경우인데요? 만약에 그것들이 미리 포장된 건 괜찮대. 그때 어떤 상태로? 밀봉된 꾸러미 상태로는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집에서는 안 된대요. 집에서는 안 되고 상점, 가게에서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여요? 여기 지금 please do not의 대문자를 썼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조해요. do not send라고 해서 보내시면 안 된대요. 어떠한 음식을. 자, 어디로 보내시면 안 된대요? 학교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음식일까? 여기는 containing부터 nuts까지 묶을게요. 묶고 현재 분사구가 뒤에서 이렇게 any food를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nuts.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유가 뭔데? 뒤에서 as 접속사 because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야. 근데 뭘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심각한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견과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 알러지는 없는데요. 이게 뭐 복숭아, 갑각류 이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를 할게요. 뭘요? 확인 좀 해달래. 뭘 확인을 해달래요? 모든 음식의 성분을 확인을 해달래요. 자, 근데 어떤 음식인데요? 여기도 묶을게요. 6월부터 green까지. 즉, 너의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는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food하고 your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이렇게 food를 꾸민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철저하게 주의 깊게 한 번만 더 성분을 봐달라는 얘기야.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한데? 너의
이렇게 계속되는 지지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cooperation,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로 18번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 신경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9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봤더니 마감 시간이 앞뒀는데 키보드가 말썽이었대.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이 글쓴이한테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나 봐. 뭐 하기 전에요? 제출 마감 시간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대. 그런데 나는 여전히 hadn't finish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는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왜 과거 완료를 썼나요? 이 2시간이 남은 전부터 대과거부터 2시간이 남은 지금까지, 즉 과거까지 이만큼의 시간의 덩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그럼 뭘 못 썼는데? 나의 뉴스 기사를 쓰지를 못했대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앉아있겠지. 데스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타자기가 didn't work. 말썽이었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쓴이도 어쨌든 최선을 다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no matter how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however 복합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however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이거 옆에다가 선생님 잠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however이 쓰였는데 본문에서처럼 형용사, 부사가 따라 붙고 형용사나 부사가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however이 나왔는데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 나타내냐면 약간의 정도,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무리 뭐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냥 문장이 따라올 때는 얘는 정도, 양보다는 방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no matter how 다음에 hard 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뭐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무리 뭐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치고 있겠지 뭘요? 키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레버는 움직이지 않았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 목적이 되겠죠? 종이를 아예 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 순간 뭐 했어요? 나는 시작한 거지. 뭘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가 들어갔는데 star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둘 다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절을 깨닫기 시작을 했대요. 얘는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뭐를? finish. 끝낼 수를 없겠구나. 내 기사를 언제 제때 못 끝내고겠구나.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필사적으로 내가 더 써. 여기서 rest 같은 경우는 쉬다의 느낌이 아니라요. 뭔가의 물건을 올려두다의 느낌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뭘 올려놨는데? 타자기를 내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1번 started 동사 2번이네요. 시작했대요.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두드리기. 이것도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start 투부정사 와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키를 두드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each가 나올 때는 뒤에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각각의 키를 눌리기 시작했냐면 as I could manage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힘을 가지고 막 두드리기 시작을 했대. 자, 여기 문법적으로 하나 보자면요. force 힘 같은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many를 쓸 수가 없습니다. much를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 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면 특히 어른분들이 이렇게 때려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TV나 뭐 이런 것들 뭐 옛날 전축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들을 때리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얘도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뭐
어떻게? 때려야지. 막 두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도 뭐 했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어떡해? 그런데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여기도 지금 ing로 시작을 하는데 컴마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문장은 컴마로 절대 연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왜요? 문장과 문장은 앞에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뒷문장에 접속사가 꼭 있고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명사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얘는 분사구문이겠지. 그럼 얘가 원래 문장은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들어갔던 문장이니까 어떻게 접속사로 바꿔주면 되냐라고 봤더니 문맥상 여기는 as가 들어가면 좀 예쁘겠네요. as가 들어가고 뒤에 주어는 I입니다. 그럼 얘 I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시제는 opened.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얘도 과거 시제로 바꿔줘서 wrote로 바꾸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했는데 뒤에 지금 보이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thinking하고 something 사이에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뭔가가 might have pp라고 해서 우리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들어갈 때는 얘는 조동사의 과거 표현이에요. 그럼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 어디에서? 그 안에서 라고 해서 얘는 아까 말했던 typewriter. 타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었대요. 커버를. 열고 1번 들어 올렸대요. 뭐를? 키를. 자, 그런 다음에 발견했대요. 3번 뭐를? 문제를. 찾았어. 이제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얘가 문제였네요. 페이퍼 클립, 종이 클립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문제. 찾았어. 그럼 이제는 약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키가 가지고 있지 않았대. 뭐를요?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야. 뭐 할 여유요? 움직일 여유가 없었으니까 지금 막 쳐도 움직이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한 후에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 함은 앞에 말한 페이퍼 클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립을 제거한 후에 여기 actual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봐도 되냐면요. 전치사고 그리고 얘가 동명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 얘는 접속사고 분사구문이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걸 꺼집어내서 나는 눌렀지. 1번. 그리고 당겼습니다. 뭘 당겼는데요? 몇몇의 부품을 당겼다라는 얘기야. 그 순간 그 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잘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됐습니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숨을 내쉬고요. 1번. 그리고는 웃었다라는 얘기야. 미소를 지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됐으니까 나는 알게 된 거야. 뭐를? 됐죠를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내가 끝낼 수 있겠구나. 나의 기사를 제때 끝낼 수 있겠구나로 이야기는 마무리. 그럼 얘들아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요. 어디부터? 조금 줄여서 여기부터 첫 번째 얘기부터 좌절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생각하면서 뭔가 해결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에서는 글쓴이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글쓰기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를 삭제하세요. 삭제해요. 근데 이거랑 뭐랑 지금 비교를 할 거냐면 말하기랑 비교를 할 거예요. 말하기에서는 글쓰기보다 더 많은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전문가. 어디에서 전문가들인데 글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get rid of는 합쳐서 제거하다, 삭제하다 라는 뜻이죠.
뭘 없애래요? as possible 나왔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없애래요. 여기는 지금 words가 셀 수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many를 쓴 거예요. 그럼 글쓰기에서는 많은 단어를 삭제를 해요. 왜요? 각각의 단어가 여기 같은 경우도 each는 뒤에 단수명사 들어가는 거겠죠. 각각의 단어가 must do 해야만 하거든. 뭘 해야만 하냐면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친구들, body, 그리고 one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꾸민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다라면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각각의 단어. 그리고 doesn't 뒤에 뭘 못하는지가 나오는 건 이구 do something important가 doesn't 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각자의 단어가 못하잖아? 그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get rid of it. 그걸 그냥 삭제하세요. 그거라 함은 여기 앞에 있는 얘도 each word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얘들아 무슨 얘기였냐면요. 여기는 글쓰기 얘기였어요. 글쓰기에서는 무조건 많은 단어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필요가 없을 때는요. 자, 그런데 그게 글쎄 작동이 안 되어질 거라는 거야.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 스피킹에서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하기에서는 어떨 건데요? 지금부터 주제문이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it이 들어가고 뒤에 take가 들어갔는데요. 일반적으로 take가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words라고 해서 단어가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노력 그리고 뭐 돈, 대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take는 항상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세 구조는 가짜 주어 느낌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투부정사 진주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 구조로. 첫 번째 소개하는데 더 많은 단어가 들고요. 두 번째 표현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까지 정교하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더 많이 단어가 든대요. 자, 뭘 설명해요? 아이디어를. 근데 어디에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speech. 말을 하는 데서. 근데 뭐보다는요? writing에서 그게 필요한 것보다라고 해서 여기는 word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하기에선 더 많은 단어를 써야 하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제문이네요. 잠깐만요. 여기부터 가야겠네. 여기서도 중요 어구만 고르면요. 더 많은 단어를 쓰세요. 어디에서는? speech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글쓰기에서는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라 그랬는데 말하는 단어에선 많은 단어를 말하는 그 표현에서는 많은 단어를 왜 쓰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Why is this so?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독자는 can read니까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종이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while은 반면에 라는 느낌의 접속사로 해석이 됐죠. 읽을 수 있지만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앞부분에 뭔가를 못 들었다라고 해서는 다시 들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두고 직강을 할 때는 그 친구들은 이제 한번 들은 걸 다시 들을 수는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화자들은 안 가지고 있잖아. 자,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장비가 안 갖춰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come이 오다라는 1형식 동사가 아니라 2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장치가 없는데요? 리플레이 버튼이 없잖아요. 다시 반복 이렇게 눌리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말했어. 말한 거는 다시 묻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유,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갈게요. 청자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거는 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른들도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딴 생각도 중간에 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주의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은요 놓치겠지. 많은 부분을요. 자, 뭐의 많은 부분인데 라고 해서 여기 of가 들어가면서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what부터 says까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갑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문사일 때가 있어요. 얘는 뭘로 구분하냐? 해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 그리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때는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구조는 똑같아요. what이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자가 말을 한다는데 뭘 말을 하는지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화자가 말한 것의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야. 왜? 집중이 안 되니까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들이 놓쳐요. 뭘 놓치는데? 중요한 문장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두 번째 이유가 들어가는 거겠지? 아까 리플레이 버튼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주의가 흐려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여기에 1번 이유 이게. 그리고 얘가 2번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중간쯤에 처음 시작해서 주제문이 있듯이 마지막도 주제문이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얘도 요지 같이 연결해 줄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앞문장이 만들더라. 뭘 만드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it은 가짜 목적어. 그리고 뒤에 나온 to 부정사가 바로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necessary는 목적격 보어가 되고요.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speaker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이래. 뭐 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더 길게 얘기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요. 그런데 뭐 하면서? 라고 해서 여기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여긴 동시동작으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뭘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단어를 사용을 하라고요. 어디에? 그것들에. 그럼 그것들이라 함은 여기서는 앞에 있는 their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뭐보다는 더 많은 단어를 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than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묶어볼게요. than이 사실은 비교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얘가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than 뒤에 좀 불완전한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유사관계대명사로 해석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앞에 있는 more words를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would be, used to, express까지는 다 동사로 그럼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한데 사용되어지는 같은 아이디어를 writing, 글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즉 표현하려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라고 마무리. 그럼 여기도 중요한 어구만 고르면요. 일단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들은 talk longer, 더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뭘 사용하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길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선생님 표현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used to 삼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해석할 때도 꼭 알아야 되고 어법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보고 갈게요. 자, used to 삼형제 3개가 있습니다.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be used to ing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첫 번째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be used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사용되다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 뜻이에요. 이건 꼭 암기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함축적 의미였습니다. 주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고객이 아무 때나 왕은 아니다. 왕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고객의 요구는 무조건 안 돼. No. 그래서 뭐 요즘 시대는 사실 값을 이렇게 따로 따지기에는 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고객은 무조건 왕, 뭐 그리고 뭐 사장님, 그리고 뭐 대기업의 뭐 기업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왕이다라고는 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연 고객들이 항상 많냐고요. 항상 옳은가? 자, 그럼 옳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고객들이 가지고 왔어. 뭘 가지고 왔냐면 뭔가 고장난 물품을 유명한 회사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broken 쓴 이유는 상품이 자기가 고장을 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고장이 되어진 거니까 여기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고장난 물품을 유명한 회사로 가지고 왔는데 그 유명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해서 껌맛 찍힌 위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nd is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is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famous compan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유명한 회사는 만든대요. 뭘 만든대요? 주방도 만들고 그리고 bathroom fixture이라고 해서 욕실 설비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야. 그럼 거기로 가져왔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항상 제공을 해주죠. 자, 뭘 제공해 줍니까? 대체품을. 근데 왜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돼야 되겠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얘는 고객들이 고장난 물품을 가지고 온 이 예시는요, 정당한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당하지 않은 요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있대요. 뭐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어떤 때가 있는데 라고 해서 여기는 you부터 no까지 묶어주고 뒷문장을 보니까 네가 말해야 될 때만 말해야 될 때가 있대요. 뭐를? no라는 걸 말해야 될 때가 있대요. 이 문장 완전하죠. 완전하다 보니까 times하고 you 사이에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that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관계부사. 얘가 times를 이렇게 꾸미는 거겠지? 그럼 네가 no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이때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 전문가가 누구의? 그 회사의 보증 전문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상품이 일단 첫 번째 고장이 안 났어. 멀쩡하다라는 얘기야. 동사 1번. 또는 has been abused니까 이거는 지금 동사 2번이 현재 완료로 쓰였네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 이유는 과거부터 이 물품을 가져오는 현재까지 그렇게 잘못 남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no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한 얘가 물품이 망가지지 않은 이 경우가 바로 정당하지 않은 요구예요. 이때는 안 돼요. no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기업가 로렌이 추가적으로 뭔가 더 덧붙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누구?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가 로렌은요. 이 사람은 누군데요? 컴마 찍힌 who. 얘도 계속적 용법. 얘를 문장으로 바꾸면 and, sh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그녀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고객들이 항상 옳기는 하지만 때때로 너는 have to fire이라고 해서 해고를 해야 된대. 누구를? 고객을. 그럼 여기 지금 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위에서 아까 말한 no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렌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has tried니까 노력을 해왔대.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재 완료를 쓴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온 겁니다. 뭐를? 모든 것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해왔대요?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네요. 해결해주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했대요. 자, 그랬는데 다 해왔는데 1번 깨달았대요. 동사 2번 뭘 깨달았대요? 대절을 깨달았대요. 얘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고객이 만족을 안 할 거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감정 형용사가 쓰일 때 그 감정을 받을 때는 PP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NG 쓰시면 안 됩니다. 만족을 못 할 것 같아. 뭐 하더라도 어떤 거라도 그냥 뭐 해도 싫어. 이것도 싫어. 막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녀는 돌린대. 그녀의 관심을요. 그냥 나머지 고객들한테 돌린대요.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컴마 찍힌 후도 계속적 용법.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얘는 and d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 day냐? 앞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she가 주어 says가 동사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어떤 구조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 she says 묶어서 삽입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또 많긴 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더 맞다라고 보면 되냐면요. she says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절,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 거예요. 자, 그럼 그녀가 말하기를 그 나머지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야? 자기 성공의 이유가 됐던 나머지 고객들한테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노력은 다 해. 고객을 위해서 다 하는데 이제 안 될 때, 더 이상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할 때는 그 고객들을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21번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은 요지 문제였어요. 주제를 보니까 교실에 지나친 장식은 안 됩니다. 왜요? 학생들이 집중을 못해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연구가, 근데 이 연구가 어디서 나왔나요?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나왔대요. 이 한 연구가, 근데 그 연구 이름이 뭔데? 라고 해서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cold, 분사구문, 즉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which, is가 빠져서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최근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 연구 제목이 뭐냐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게 뭐 할 때도 있다? 나쁠 때도 있을 때.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그게 늘 좋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나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연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보여주고 있대요. 뭘 보여주고 있대요? 대절을 보여주고 있대요. 얘는 접속사 indic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교실이. 근데 어떤 교실인데 너무 많은 장식을 가진 교실들은요.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뭐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주의 산만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 근데 그냥 누구한테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한테.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은 뭐 벽에 뭐 붙어있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수록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건 뭐지 하면서 다 보게 되니까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동사 1번 R이, 그런 다음에 직접적으로 affect, 얘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인지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다? 주제문이네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주제문. 이 중에서도 중요한 어구를 고르자고 한다면 이거겠네. 너무 많은 이러한 장식이 뭘 만들 수 있어요? 주의산만. 그리고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인지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being, ing 들어갔는데 ing, pp가 들어가면서 컴마가 찍혀 있습니다. 얘는 분사구문이네요. 얘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냐? 내용을 보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접속사는 when이었어요.
when이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는 the children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럼 얘 they. 그리고 동사가 지금 뭐였어? being pp는 수동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 have라는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are로 바꾸면 되겠다. 그럼 being이라는 이 자체를 when they are로 바꾸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겠죠? 자, 만약에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받아. 지나치게 자극이 받아지면 아이들이 뭘 가지냐면 여기도 have 같은 경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have difficulty ing라고 해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너무 많은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엄청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너무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have가 동사 1번이라고 하면 end up이 동사 2번이네요. end up은 합쳐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더 나쁜 학업적인 결과, 학습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요. 지나친 자극이 있을 때, 지나친 자극에 대한 영향들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걸 표시를 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집중 어렵고요. 그쵸? 그리고 나쁜 학업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반대 얘기를 가볼까요? 반면에 이번에는요. 없어요. 너무 많은 그런 장식이 없어. 어디에? 교실 벽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덜 주의가 산만해지겠지. 동사 1번. 그리고 spend 보내겠죠. 뭘 보내요?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활동에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마지막 3번.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만큼은 지나친 자극이 없을 때 영향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구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이 문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의 일이래. 그게 뭔데요? 라고 해서 이 it이 가짜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in order to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in order 없이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그들의 집중을 막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find, 찾아줘야 되겠죠? 적절한 균형을 찾아줘야 되겠죠? 뭐 사이에? 과도한 장식하고 그리고 아예 없는 거. 그게 아예 없는 거라고 해서 이 it이 가리키는 건 데코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예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쳐서도 안 되는 뭘? 중간을 찾자.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요지, 즉 마무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글쓴이의 요지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번의 주제는 생존 번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생존 번식에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집단. 집단에 소속돼야 된다. 딱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생존, 번식, 집단. 이게 바로 23번의 키워드입니다.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 같은 창조물들에게는요. 진아가 웃는데, 미소를 짓는데요. 자, 뭐한테 짓는데요? 그들한테 라고 해서 이 does는 앞에 있는 creatures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뭘 가진 창조물들한테 미소를 짓는데요. 강한 욕구. 자, 뭐에 대한 욕구인데? 소속하고 싶는 그런 욕구에 미소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강한 소속되려는 욕구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생존이란 번식이 아까 이 단어가 제일 키워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존과 번식은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됩니다. 자, 뭐의 기준이 되는데요? success, 성공의 기준이 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여긴 주어가 조금 길어요. forming부터 여기 other people까지인데 한 단어는 forming, 동명사가 주어져. 자,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누구와? other이라고 해서 other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복수 명사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랑 비교를 해서 another 같은 경우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건 뭐가 될 수 있냐면 유용할 수가 있대요. 뭐에 유용할 수가 있대요? 첫 번째, 생존에도 유용할 수가 있고 번식에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문장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자, 그럼 세 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랑 맺는 거, 소속되는 게 생존과 번식에 useful,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룹으로 다니면요. 집단이 있으면 첫 번째, 얘가 병렬 구조로 동사가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잘 볼게요. 공유를 할 수 있대. 1번, 뭘? 자원을. 그 다음 동사 2번, 돌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아픈 사람들을. 그 다음 3번, 쫓아낼 수 있대요. 누구를? 포식자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4번, 싸울 수 있대요. 누구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적들과 막 싸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동사 5번, 나눌 수도 있대요. 업무를 나눌 수가 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여기 so as to를 썼는데 얘는 아까 나왔던 in order to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하여.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이 일은 네가, 저 일은 네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갈게요. contribute to니까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예요. 어디에 기여하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기여를 합니까? 많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개인하고 그룹이 원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데?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그룹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길 거예요. So, 그래서 뭘 위한 경쟁입니까? 자원을 위한 경쟁은 특히나 더 좋아하겠지. 특히나 뭘 좋아할 거냐면 욕구요. 어떤 욕구요? 소속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훨씬 더 좋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룹이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부터 그룹스부터 belong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우리가 소속될 때 소속이라는 게 생존에 유용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존에 유용합니다. 얘기를 했고요. 아까 생존 얘기가 나왔으면 번식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번식 얘기로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가 소속감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증진시켜준다라는 얘기야. 뭐를? 번식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such as의 전치사의 병렬 구조로 by ing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by ing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시, bring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뭘 가져옴으로써? 잠재적인 짝꿍을 어디에?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짝꿍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룹에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짝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요? 부모를 together, 함께 있게 두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 되겠네요.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있음으로써, 자, 그리고 짝꿍을 만들어줌으로써 번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아이들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컴마 찍힌 who가 들어갔네요. 얘는 계속적 용법,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얘를 문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and day로 바꿀 수 있겠죠. 이 day는 아이들이 아이들.
자, 그럼 그들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데요? 훨씬 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be부터 likely to 동사 원형까지 그냥 합쳐져 동사구로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야.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즉 한 명보다 더 많은 보호자가 있다면,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생존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무리도 번식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얘 또한 번식 또한 생존에 유용한 거야. 그래서 생존과 번식은 뭐에 유용합니까? 생존과 번식이 같이 있을 때 소속감이 생존과 번식에는 유용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장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8번부터 지금 23번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4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은경쌤이었어요.